the top,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Da-da-da-da-da-da. Da-da-da-da-da-da. Da-da-da-da-da. No, we don't need permission.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먼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사림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사화, 4번의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서 이걸 사화라고 하는데요. 4번의 사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사화는요, 사림의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화는요, 사림이 정치에 등용되면서, 즉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고려 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날 텐데요. 자, 고려 말에 새롭게 등장한 선비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신자를 써서 네, 맞습니다. 신진사대부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진출한 선비사자를 써 선비들 신진사대부가요. 고려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파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쪽은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뭔가 새로운 게 전혀 없고 새로운 나라를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고려는 이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급진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상당히 더 열을 올렸던 사람들을 급진개혁파라고 하고요. 아니다. 어떻게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왕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느냐, 의리를 중요시하고 신의를 중요시 여긴 이러한 사람들을 온건 개혁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세우는데 두 개로 나뉘다가 여러분들 이미 역사의 성공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도전이 이끄는 이성계를 필두로 해서 결국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은요, 여기 보이는 급진개혁파에 의해서 결국 조선은 세워지게 되고, 이들은 이제 결국, 나라를 세우는데 공훈을 세웠기 때문에 훈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훈구파라고 하고요. 이제, 온건개혁파, 즉, 고려라는 나라가 있기를 원했던, 여러분들 아시죠? 정몽주를 필두로 했던 이런 사람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임양아 일편단심,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고려라는 나라는 멸망했죠.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들은요, 정계를 떠나서 어디로 숨냐면,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숲으로 들어가 있던 이들을 사림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사림파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조선이 세우는데 상당히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훈구파라고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훈구파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훈구파 중심으로 돌아갔던 조선이 이제 성종 때에 이르러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종이 가만히 보아하니 이 훈구파가 처음에는 조선을 세우는데 공도 세우고 뭔가 나라를 좀 더 잘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농장을 소유하고 오히려 백성을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이 안 되겠다. 다시 이 훈구파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산속에 숨어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뭐라겠죠? 네, 맞습니다. 사림을요, 정계 등용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사림을 등용시켰을 때만 하도 훈구파가 이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문제는요, 이 사림이 등용됐을 때 당연히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훈구파를 견제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혔겠죠.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관리들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비판, 감시하는 그러한 관직이 있었어요. 뭐라겠죠? 네, 맞습니다. 3사입니다. 즉, 관리들을 견제하고 비판, 감시하는 이 3사의 자리에 누구를 올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림을 올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아니면 보이는 이러한 상당히 무서운 피바람을 불고 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해요. 즉 3사에 오른 사림들이요 자꾸 훈주파를 야 너 똑바로 정치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왕이 사림을 예뻐하는 것도 눈에 가신데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못살게 굴고 자신의 어떤 관직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살인을 어떻게 하겠다, 즉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요 이 살인을 없애기 위해서 화를 일으키는 사화를 일으켜요. 누가요? 네, 맞습니다. 훈구파가 퍽퍽퍽퍽 이렇게 4번 살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4번의 사화를 일으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지금 살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자 이번 시간 자 4번의 사화는 무엇인지, 살인이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라고 하는데요. 훈구파가 살인에게 어떻게 화를 입혔는지 4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무오사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화가요, 어느 왕 때 많이 일어나냐면, 연산군 때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뭐 많이 익히 들어 유명한 왕이죠.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또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이 연산군 때요, 무오사가 일어났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연산군의 할아버지는 세조입니다. 근데 이 세조가 자신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학자, 즉 성리학을 기본 질서라고 있는 조선사회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이제 학자들은 좀 약간 분개를 했겠죠. 그래서 직접 왕이니까 욕은 하지 못하고 책에다가 조의제문이라고 해서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 즉 중국에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제를 죽인 걸 빗대어서 약간 세조의 단종페이를 비판하는 글을 실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어느 파가 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림이 이걸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훈구파가 이걸 들고 가서 연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거 봐라, 사림이 너의 할아버지를 욕했다 라고 하면서 연상한테 보여주니 연산군이 또 한성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라고 하면서 살인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다 해서 무오사화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연산군이 무엇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일어났다 해서 무오사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2번째 사화 또한 연산군 때 일어나요. 자, 이거는 어머님의 원수를 갚자 라고 해서 갑자사화라고도 하는데, 물론 갑자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사화예요. 그런데 외우기 쉽게 어머님의 원수를 갑자해서 갑자사화라고 알아두시고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연산군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비윤 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연산군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사약을 먹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연산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피를 토하면서 수건에다 피를 토했는데, 이걸 이제 훈구파 일부 세력이 갖고 있다가 사림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힘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연산군한테 보여줍니다. 이거 사림이 이를 이렇게 계획해서 너희 어머니를 죽게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연산군이 정말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분노가 차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갑자사화 때는요, 훈구파가 이를 꾸몄지만 사림과 훈구파도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3번째는요, 결국 연산군이 이렇게 자꾸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결국 이제 중종이란 사람이 반정에 의해서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중종도 이 훈구파가 뭔가 힘이 세지고 있던 걸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또 살인을 등용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보이는 조광조고요. 조광조가 상당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광조가 훈구파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위훈삭제, 거짓으로 공훈을 세운 사람들의 어떠한 공훈을 다 삭제해버려라,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훈구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욕보이게 하고 견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구파가 화가 나서 이를 꾸며요. 그래서 위훈삭제에 대한 반발로 나뭇잎에다가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말을 써놓고 중종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씨, 즉 여기에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광조를 가리키죠. 그래서 조광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왕 너를 해칠 것이다 라고 해서 조광조를 결국은 이 중종이 버리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살인이 또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묘한 일에 의해서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서 기묘사라고 알아두시고요. 기묘년에 일어난 사화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4번째 사화는요, 을사사화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다른 3가지의 사화에 비해서 피해는 적었지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외척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대윤세자와 여기 보이는 소윤세자가 있는데 서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결국 외척끼리 싸움이 붙어서 을사사가 일어났다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 희한한데요. 제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훈구파가 이를 꾸며서 무엇을 일으켰다겠죠? 살인을 화를 입히는? 네, 맞습니다. 사화를 일으켰는데요. 결국은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림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림이 살아남게 된 이유도 상당히 중요한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일단 4가지의 사화, 즉 여러분들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훈구파가 사림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사화를 일으켰고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건 사림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